많은 사람이 평생 낚시를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쫓는 건 물고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많다. 미국의 한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낚시는 물고기를 잡는 것 말고도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고요한 강가에 앉아 물멍하는 순간, 회보다 라면 먹기 바쁜 순간, 이번엔 진짜 큰 거 온다며 큰 소리 쳤지만 바다의 쓰레기를 낚으며 허탕치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일상도 낚시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아이돌의 컴백을 기다리는 시간, 시험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야식을 먹던 시간처럼 눈앞의 결과보다 기다리는 과정이 더 행복하게 기억에 남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오늘 어떤 작은 행복들을 낚으셨나요? Hi everyone, I'm DJ Jinjin, ready to reel in your hearts.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브래드 페이즐리의 I'm Gonna Miss Her 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과 낚시 사이에서 낚시를 쿨하게 선택한, 쿨한 건지 모르겠지만 낚시를 선택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노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주제,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는 주제죠.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가족들이랑 또 낚시를 갔다 왔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고 딱 봄 정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추워지기 다시 시작했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한참 따뜻하다가 좀 선선한데? 라고 느꼈던 그 시점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저희가 신진항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태안 쪽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안개 때문에 출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다 타고 채비까지 다 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다 접고 이거 어떡하냐, 가족들이랑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 맞추기도 어려워가지고 겨우겨우 왔는데 어떡하냐 해가지고 주변에 전화를 싹 다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체험 낚시하는 배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저희가 우럭 낚시를 갔다 온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냥 이번에 느꼈던 건 낚시를 하러 갔지만 새로운 추억이 생긴 느낌.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낚시 취소돼가지고 거기도 제대로 못 잡고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가족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즐거움을 많이 만끽하고 온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낚시를 갔는데 낚시보다 다른 게 더 좋았던 경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낚시를 가서 다 많이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물때가 안 맞을 때도 있고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있고 한데,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비옷 이제 우비를 챙겨 오라고 하셨어요, 선장님이. 그래가지고 우비를 이제 가족끼리 다 챙겨갔는데 진짜 폭우가 쏟아졌어요. 진짜로 누가 진짜 물을 그냥 막 쏟듯이 막 그때 왔었는데, 파도도 이제 막 출렁출렁 되면서 하는데 그 감성이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고 되게 비가 저희를 감싸주는 느낌? 되게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성 있다. 이럴 때 감성 있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낚시가 주는 건 다른 행복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낚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사실 낚시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해도 막 신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낚시에 대해 더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피쉬앤쿡 땡튜브 크리에이터 진석기 시대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에 대해 잘 모르셔도 낚시에 빠질 수 있는 시간, 아이돌 한국어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이들과 매일 수다를 꽃피우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저 찐디와 진석기 시대님에게 응원의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투어스의 점 대신 쉼표를 그려, 그리고 르세라핌의 셀레브레이션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요. 네, K-팝 아이돌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까지 두루두루 모시는 아이돌 한국어의 사랑방. 오늘의 손님은 바로 기상천외하고 흥미진진한 낚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진석기 시대 진석기님 모셨습니다. 웰컴.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진석기 시대입니다. 텐션 너무 좋은데요, 처음부터. 예. 오늘 사실 제가 이제 딱 2주 차입니다. 스페셜 DJ 예. 2주 차인데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오랜만에 저도 거의 한 1년 반 정도 쉬다가 온 건데 네. 뭔가 내 지인들 총출동한 느낌처럼 그 이제 게스트로 나오셨던 분들 중에 친한 분들이 이렇게 쫙쫙 나오시거든요. 제가 그 안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2주차 만에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맞습니다.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늘의 초대 손님 진석기님은요 낚싯대 하나로 전국을 누비며 자연에서 자급자족하기 컨텐츠로 사랑을 받으시고 꾸밈없는 리액션과 현실 생존 멘트로 독보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낚시와 요리 그리고 생존을 보여주는 만능 크리에이터 보고 싶었습니다. 야, 너무 이게 휘황찬란한데 그냥 띄워주기. 물고기 잡아서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예.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그 물고기 잡아먹는 거는 똑같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뮤지컬 구경도 한번 갔다 오고, 예. 누구 뮤지컬을 또 들어는 보셨을라나 드림 하이라고 드림 하이. 작년에 그냥 난리가 났던 그쵸. 뮤지컬에 제가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 기가 막힌 것도 보고 왔잖아요. 가족들 앞에서 어깨 좀 피고 다니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자, 오늘 방송 모르겠어요. 감히 예상하지만 최고의 텐션을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석기님 어떤 각오로 오셨나요? 그냥 이제는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저쪽 신경 안 쓰고 그쵸. 이렇게 마주오고 그냥 맞아. 떠들다 가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예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이러다 갈 것 같아요. 이러다가 한 시간 훌쩍 갑니다. 자, 이미 아시겠지만 또 저희가 낚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석기님의 열정에 반에 반 정도나 될라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낚시 인생을 즐겼던 저도 준강태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낚시인들끼리 모인 김에 예비 낚시인들을 위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새로운 유입을 위해서 좀 이제 우리들의 단어보다는 좀 더 우리 뉴비들을 위한 단어 선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 낚시와 사랑에 빠졌던 순간 기억이 나십니까? 진진님도 그러시겠지만 거의 아버지죠. 우리 맞아요. 아버지로 그 추억이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홍천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오.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네네. 그때 이제 견지 낚싯대 하나 들고 그 홍천강에 이제 한 무릎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줄을 쭉 흘려요. 흘리면서. 그럼 이렇게 파리 같은 거 달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흘리다 보면 뭐가 토독토독합니다. 그때 이제 막 이거 돌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돌리면은 고기가 싹 오는데 갈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노란색 그런 뭐가 있었거든요. 그 갈견이를 잡지 않았나. 이야. 네. 그때 그 저기 뭐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 그 EBS라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하여튼 하여튼 도파민. 도파민을 네, 탁 도파민. 맞다. 네.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모르겠어요. 낚시를 처음 한 거보다는 저는 큰 물고기를 잡은 게 기억이 나요. 그게 뭐였냐면 아마도 갯바위 낚시였고 이게 하루 밤을 갯바위에서 자는 낚시였어요. 근데 심지어 겨울이었습니다. 그 힘든 걸. 네. 아기 때 그 전기장판 하나 이거 가지고 가져가가지고 가셔서요. 아 그거 이제 물로 하는 그거였다. 온수 매트. 온수 매트인데 물 끓여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그때 형은 미국에 가 있을 때였고 네네. 이제 저는 갯바위 낚시를 자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발발 떠는데 아빠는 저기에서 진우야 저기 물고기 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다시는 당신이랑 낚시 안 간다고 막 애가 막 얼어 죽겠는데 이제 진우야 얼른 와봐 막 이러고 있었다고. 근데 그날 제가 거의 이제 막바지였어요. 네. 이제 거의 이제 나갈 때 네. 1시간 전인가 아빠가 이제 추위에서 발발 떨고 다 지나고 나서 해가 뜨고 나서 이제 낚시 몇 번 던지고 이제 갈 거니까 낚시 열심히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네. 앞에서. 네. 근데 뭐가 이렇게 걸린 거예요. 오. 그래서 걸렸다 아빠 이랬는데 이제 휘임새 자체가 네. 바닥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오. 그거를 이제 아빠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끌어 올려봐 그냥 가지고 놀아 느낌으로 했는데 숭어가 육자가 딱 해가지고 그거를 끌고 아빠가 뜰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어릴 때 이렇게 잡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몇 살 정도예요? 그게 거의 저도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거 초등학생이 그거 그쵸. 파이팅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숭어 육자를. 그래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빠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가지고 놀아 와. 했는데 했던 그 기억 때문에 아직까지도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을 엄청 센 걸 맞아요. 맞으셨네요. 센 걸 맞으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요즘 낚시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이제 5월, 6월 좀 일단 추천하는 낚시부터 어종부터 좀 알려주시고 포인트는 어디가 좋은지. 지금 이제 기나긴 그 겨울이 그쵸, 끝나고 그쵸. 이제 물이 수온이 막 올라갈 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고기들도 산란을 시작하러 연안가로 이제 바짝 들어올 때란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수도권에서 서해 쪽에 네. 요 태안 요 라인으로 그렇죠. 대광어라 그러죠. 야, 아시죠? 써놨습니다. 대광어. 그래. 역시 대광어. 여기 써놨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대광어. 우리가 대광어라 하면 큰 대자를 써가지고 맞아요. 그냥 광어가 그냥 이만한 거 70, 80 되는 광어가 맞아요. 잡히는 시즌이에요. 5월, 6월까지. 네. 그게 이제 딱 노량진 수산시장 딱 가면은 그 빨간 대야에 맞아요. 한 마리 딱 담겨 있는 그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대광어입니다. 그 이제 대하에 한 마리만 한 마리 딱 이렇게 들어가요.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것만 딱 먹어도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그 대광어. 맞아요. 쏟아집니다. 아, 네. 아 광어의 인생 광어 있으십니까? 제가 72cm인가 그래요. 72cm. 네. 지은님은요? 저는 광어는 모르겠어요. 아마 육자겠죠. 칠자는 엄마 아빠가 팔자고 와. 내가 아빠가 80이고 엄마가 82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그쪽이 이제 찐 낚시인이고 네. 저는 그 아들내미 올해 기록 경신하시면 됩니다. 아, 그쵸. 올해 광어 많이 들어왔대요. 올해 나가야 됩니다. 네. 광어를 안 잡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다운샷에 그추 이렇게 읽는 텅텅 하는 맛을 이제 좀 느끼러 가야 되거든요. 아이고. 아, 좋습니다. 낚시를 그렇다면 좀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꼭 준비해 가야 된다. 낚시 필수 아이템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수 아이템. 네. 근데 저는 항상 뭐 얘기하지만 안전 장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쵸. 이 뭐 갯바위라든지 방파제 그 바닷가이기 때문에 뭐 이끼 이런 게 많이 끼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신발, 맞아요. 그다음에 뭐 배낚시를 할 때나 뭐 이런 방파제가 똑같아요. 맞아요. 구명조끼. 아 예, 중요하죠. 항상 요거부터 챙기셔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낚시 장비로 들어가는 건데 장비로 들어가면 뭐 끝도 없잖아요. 아 우리가. 그럼요. 장비는 그죠? 뭐 돈만 주면 막 네, 요새는 뭐 너무 많고 맞아요. 그다음에 인터넷에도 정보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면 오늘 저희 뭐 밤새야 돼요, 아. 진짜로. 나중에 그런 컨텐츠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진석기님의 땡튜브에 거요? 네. 낭린이를 위한 안전 가이드 아. 이런 것처럼 방금 네네. 얘기해주신 걸 이렇게 싹 정리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이거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거 정리 잘하신 분이 있습니다. 진석기 시대 땡튜브로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 예. 약간 링크 걸어놓듯이 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그거 하나 만들어 놔야겠네요. 예,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구명조끼 네. 요즘에 너무 잘 나와요. 요즘에 그쵸. 이제 선상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렇게 조끼로 입으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그냥 다 허리춤에 그냥 그 뭐라 그러죠? 힙색이라고 하나요? 그쵸. 그런 것처럼 생긴 걸로 다 대체를 하세요. 네, 맞아요. 그게 네. 그 허리에 이렇게 딱 힙색이 돼 있는데 맞아요. 물에 빠지면 거기서 팡 터지잖아요. 팡 터지면서 터지면서 이렇게 U자 튜브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겨드랑이에 이렇게 딱 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나왔는데 아직 저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조끼입니다. 쪼끼세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제 무선 이어폰 다 쓰고 있는데 혼자 이제 유선 줄 이어폰 쓰는. 근데 그게 또 다시 요새 유행한대요. 그렇죠. 그죠? 네. 우와. 저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조끼로 되어 있는 거는 원래 갯바위 분들이 좀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맞아요. 낚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막 그 주머니 수납도 많고 네, 수납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막 해가지고 하시는데 근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갯바위에 쓸렸을 때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갯바위에서는 조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상에서는 이제 튜브 형태의 또 구명조끼를 사용하시는 거지만 하지만 갯바위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찐디와 석희님의 낚시 취향이 맞는지 한번 저희가 네. 밸런스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밸런스 게임. 네. 과연 우리 낚시인들은 네. 취향이 잘 맞는가? 네네. 한번 재밌겠는데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 질문들을 딱 봤을 때 찐 낚시인과 나는 좀 다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뭐 많이 가봐야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나가기 때문에 즐기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좀 컨셉이고 네네네. 찐 낚시인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아마 가보시죠. 예. 맞대보도록 맞대보시죠. 예. 자, 첫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하루 종일 큰 물고기 1마리 대 하루 종일 작은 물고기 100마리. 하나, 둘, 셋. 하루 종일 작은 거 100마리 잡아서 뭐해요? 에? 작은 물고기 100마리 잡아서 인생 한 방이지. 그냥 이런 거 들고 사진을 찍어야지. 지금 뭐 작은 거 100마리를 잡아서 뭐해요? 작은 거 100마리를 잡아야 재밌죠. 석기님도 중간에 맨날 바다 릴 낚시 해가지고 삼치 잡으시면서 그거 삼치 100마리 잡아봤자 네. 이따만한 방어 그냥 한 마리 잡아갖고 그냥 사진 한 방 딱 찍는 게 그게 그거죠. 그쵸. 하지만 저는 먹기 위해선 우리 작은 물고기 100마리가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다르네. 살짝 다르네요. 자, 두 번째. 1년 동안 낚시 금지 대 1년 동안 회 먹기 금지. 하나, 둘, 셋. 1년 동안 회. 아니 뭐 일부러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답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선생님.
낚시 많이 안 하셨나? 왜 그러시지? 1년 동안 낚시 금지 대 1년 동안 회 먹기 금지. 아니 낚시꾼이 어떻게 1년 동안 낚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입맛은 참아도 손맛은 이야. 못 참는 그거라. 예. 제가 옛날 같았으면 아마 석기님이랑 똑같은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시간이 여유가 있었고 네. 막 진짜 한 달에 3번도 나가봤고 네. 이랬는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 진지님이 이게 좀 연예계에 많이 빠지셨네. 우리 낚시계 쪽에서 지금 연예인물 먹더니 네, 바닷물을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나 좀 섭섭해질라 그러네 이제. 자, 마지막 밸런스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역대급 대여 발 앞에서 놓치기 대 친구 역대급 대여 뜰채질하다 놓치기. 하나, 둘, 셋. 친구 대여 놓치기. 친구 건 놓쳐야지. 알바인가? 친구 건 놓쳐야 제맛이죠. 자기 것들 자기가 하던가. 걔가 잡아서는 안 되지. 그럼요. 잡아도 놓쳐주는 게 뜰채입니다. 원래. 버림채요. 뜰채가 아니고. 내 낚싯대 안문고기는 올라와서도 안 되죠. 맞아요. 얼굴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통하네. 여기에서 인간성이 통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낚시 전문가 말고 선공요정으로 한번 석기님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미 아시잖아요. 알죠. 근데 요 잠깐만 오랜만이라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뾰로로? 맞습니다. 오케이. 애교도 장착을 해주시고. 네. 애교요. 안녕하세요. 성공요정 석기예요. 이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데. 네. 예, 가볼게요. 오랜만에. 제가 바로 가면 되나요? 가면 예. 안녕하세요. 성공요정 진석기예요. 와우! 오늘은 성공요정님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한로로님의 어떻게 0 플러스 0 맞죠? 0 더하기 0. 0 더하기 0인가요? 네. 00. 00이라고 있나요? 00이래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선곡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모르나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요게 딸이 좋아하는 노래. 저희 딸내미가 이제 5학년이 됐는데 이제 방문 닫고 막 노래를 틀어놓는 그게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시간이. 자기만의 시간이 벌써 필요하군요. 근데 백날 이 노래만 들어요. 지금. 00만. 예. 와, 00 이 노래만.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봐가지고 이 노래 도대체 무슨 노래냐.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알아온 겁니다. 예. 또 최근에 한로로님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마 00을 최근에 많이 들으신 걸로 좀 추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곡인지 저희가 노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찐진의 찐득하고 흥미진진한 토크 시간 찐 토크를 시작합니다. 진진의 찐 토크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사랑방 게스트에게 폭풍 질문하는 코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석기님에게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네, 아니요를 3초 안에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왜죠? 라는 질문에는 그 이유를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석기님, 봄은 낚시하기 좋은 계절이다. 하나, 둘, 셋. 네. 왜죠? 물고기도 봄이 왔으니까. 오, 완벽합니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땡땡땡이니까 라고 이유를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곳은 아이돌 한국어니까 대답은 오직 한국어로만 가능합니다. 왜래요? 예를 들어
미끼라고 해주셔야 되고 뭐 루어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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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용어도 외래어 금지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규칙을 어길 때는 벌칙이 있습니다. 우리 조연출님이 인간 뿅망치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조연출님이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옆에 살포시 앉아가지고 석희님이 너무 당황하셨는데 네. 완전 수동 이렇게 그렇죠, 시스템이군요. 그렇죠. 수동 시스템. 예. 저희는 전동 없습니다. 네. 예. 수동 팟이잖아요. 전동릴 느낌 그쵸, 아니고. 그쵸. 그렇죠. 3초 안에 대답을 못 하시거나 외래어 외국어가 나오면 이 뿅망치, 인간 뿅망치가 출동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바로 드릴게요. 낚시할 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운이다. 하나, 둘, 셋. 네. 왜죠? 물고기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예.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경고 알겠습니다. 하나 드리면서 예. 두 번째 질문으로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혼자 하는 낚시를 좋아한다. 하나, 둘, 셋. 네. 왜죠? 꽝 쳐도 나 혼자 치니까. 이번 거는 아주 완벽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벽 낚시를 제일 좋아한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왜죠? 못 일어나니까. 이제 못 일어날 나이에요. 이제 힘드니까. 나이가 안 되더라고 이제. 그렇죠. 자, 네 번째 질문. 낚시에서는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왜죠? 물고기는 장비 가격을 모르고 무는 거니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야, 재미까지 챙겨주십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할 때 라면은 필수다. 하나, 둘, 셋. 네. 네, 왜죠? 라면도 낚시의 일부니까. 이야. 완벽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인간 뿅망치 지금 쓸쓸하게 퇴장하잖아요, 석기님. 한 번도 예. 때려보지 못한. 와, 대단합니다. 죄송하네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한번 맞았어야 됐나? 아니야. 재미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네. 야, 진짜 무슨 대답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이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석기님의 대답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낚시할 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운이다라는 말에 네 라고 해주셨고, 물고기들이 선택을 받아야 하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물고기들에게 그죠? 물고기들에게 물고기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하니까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이게 보통 이제 뭐 선상 낚시 이런 걸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대광어 이런 걸 맞아요. 가보면은 네. 미끼 쓰는 건 거의 똑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수심층도 어차피 뭐 바닥에 다 똑같이 선장님이 알려주는 대로 붙여놓으라고 맞아요. 할 거고. 네. 근데 그 한 열 몇 명, 뭐 20명까지 이렇게 타는데 똑같은 미끼 중에 누구 걸 무느냐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 고기가 물어줘야 돼요. 맞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색깔을 다르게 쓰면 그 날마다 얘가 물어주는 색깔이 달라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날 그 색깔이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잡는 맞아요. 거죠. 잡으면 그거 다 따라 해가지고 해도 나는 안 나오고 맞아요. 나오는 사람만 계속 나오고. 맞아요. 야,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네. 운인 줄 알았어요. 응?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즘 드는 생각은 네. 물론 그 색깔을 선정하고 뭐 이거를 하는 거는 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네. 잘 잡으시는 분들은 네. 그냥 잘 잡으시더라고요. 아, 그쵸. 그러니까 실력도 어느 정도 그쵸. 작용을 합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은 한 운이 7, 오. 실력이 한 3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네. 운칠기삼 아, 느낌으로. 맞아요. 네. 저는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청개구리예요. 자꾸 막 남들이 다 안 하는 거 해보고 싶고. 그런 분들 계세요. 네. 다 지금 핑크색으로 잡고 있는데 맞아요. 혼자 막 녹색을 녹색. 막 아니면 뭐 민트색.
그런 거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 계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막 다 이제 가짜 미끼 쓰고 있는데 저 혼자 고돌이 쓰고 네. 그런 거 막 해보고 싶고. 그래서 결과는 어때요, 항상? 안 좋죠. 이게 포인트예요. 맞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냥 정석대로 가시면 됩니다. 말 잘 들어야 돼요. 네, 말 잘 들. 선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모르면. 맞아요. 저처럼 이건 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아빠한테 낚시를 배워서 그래요. 아버지가 그런 아빠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잡았을 때의 그 쾌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약간씩 느껴집니다. 요즘 저한테서 아빠의 기분이 점점 느껴져요. 아버지 뿌듯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좋은 거 가르쳐 놨습니다, 아빠가. 자, 두 번째 질문으로는 나는 혼자 하는 낚시를 좋아한다. 네, 라고 해주셨고, 네. 공을 쳐도 실패해도 나 혼자 하니까 라고 맞아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한테 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네. 나온 걸까요? 이게 같이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네. 아실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잡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맞아요. 내가 데리고 가는 게스트다라고 그러면은 하면. 그분이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네. 내가 잡는 건 진짜 안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 씀씀이가 네. 내가 너무 힘들어 못 잡으면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다 오거든요. 못 잡으면. 제가 옆에서 진짜 마음고생 시켜드릴 수 있는데 자꾸 막 광어 잡으라고 하는데 우럭채비 달아놓고 막 조그마한 물고기 100마리 잡은다면 석기님 저 쌍피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내라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혼자 공을 쳐도 나 혼자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죠. 사실 뭔가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DJ를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게스트분이 오늘 좀 재밌어야 되고 많이 웃고 갔으면 좋겠는데, 게스트분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예를 들어 뭔가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네. 힘들어하시면 네. 제가 막 분위기를 막 띄우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몇 분 제가 이제 게스트분 중에 좀 많이 힘들었던 분은 네. 제가 뭔가 네 그렇죠. 네. 네 하고 끝나는 뭔가 내가 무언가 시도조차 못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런 분들의 느낌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은 괜찮으신가요? 오늘 괜찮으세요? 굉장히 불편해요. 장난입니다. 너무 편하고 가장 많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로는 나는 새벽 낚시를 제일 좋아한다라는 질문에 아니요. 못 일어나니까 이제 힘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유는요? 진짜 눈이 안 떠집니다. 진짜 눈이 안 떠져요. 알람을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알람을 끄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전날에 아마 낚시를 하고 한 잔 했을 거예요. 네, 보통 한 잔 하고 그 잡은 걸로 그렇죠. 밤 낚시를 네. 하고 한 잔 먹고 자면은 그 다음 날은 그냥 그쵸. 끝이죠. 뭐. 또 석기님이 요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또 반주의 개념으로 뭐 이제 반주를 깔아주는 거죠. 네, 음악 하듯이.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항상 맞아요. 못 참으시더라고요. 이제 석기님 땡튜브를 보면 낚시를 하시고 그걸 이제 뒤에 이제 요리를 하시는데 네. 뭐 국물을 한 입 먹고 이거 못 참겠다. 맞아. 뭔가를 그냥 항상 바로 따버리죠. 바로 예. 따버리시더라고요. 자, 네 번째 질문에는 낚시에는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니요. 물고기는 가격을 모르고 무니까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물고기가 뭔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게 비싼 100만 원짜리인지 10만 원짜리인지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는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싼 청개구리 그런 느낌이라 네. 되게 싼 걸로 잡고 싶어요. 제가 다이소 낚싯대 하나 선물 드려야겠다. 그거 땡튜브에서 봤어요. 그거 아주 맛깔나거든요. 손맛. 손맛 엄청나던데요. 예, 그게 약간 이걸로도 되네? 이걸로도 했다. 그게 있어요. 그걸 항상 느끼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낚싯대도 저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좀
해지고 그죠. 좀 많이 이렇게 뭔가 그 강성이라고 그죠. 하나요? 예. 유행도 바뀌어요. 예, 유행도 예, 많이 예, 바뀌고 예. 그래서 그냥 싼 거를 그냥 가성비 좋은 거를 이렇게 좀 많이 쓰려고 노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만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거의 다 안 씁니다. 그냥 쓰던 것만 맨날 쓰고.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낚시할 때 라면은 필수다 라는 질문에 네, 라면도 낚시의 일부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낚시를 가는데 라면을 빼놓고 가는 와. 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석기님은 다를 줄 알았어요. 아 라면 안 먹을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스프를 항상 챙겨 다니시는 건 알지만 네. 뭔가 요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아 네. 근데 저도 그 중간 이제 편집이 있어서 그렇지만 라면은 거의 챙기고 다니죠. 그렇죠. 네. 사실 제일 편하고 뭔가 아우 나 또 침 나와. 또 라면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 라면 얘기했다고 침이 이렇게 나오나? 아 잠깐만요. 네, 이 맛을 아시기 때문에 그 낚시를 하면서 먹는 라면의 맛을 아시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라면은 누가 그랬어요. 지붕이 없는 곳에서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그죠, 같아요. 맞는 말 같죠. 진짜 저 역시도 라면 평소에 저 진짜 안 먹어요. 라면 자체를 이제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연습생 때 돈도 없고 힘들고 네. 할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라면만 보면 물릴 정도예요. 질릴 정도로 드셨구나 네. 그때. 왜냐면 저희는 밥 시간이 30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삼각김밥이랑 라면만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저는 4년 동안 그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뷔하고는 이제 당연히 뭐 김밥이나 라면 이런 걸 먹었지만 네네. 좀 그래도 괜찮아지고 나서는 라면은 먹지 말자. 집에서도 정말 저는 라면 유통기한 지난 라면 처음 먹어봤잖아요. 그거 약간 쩐내 날 텐데. 약간 밀가루 쉰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을 정도로 라면 안 먹는데 지붕 없는 곳만 가면 그렇게 라면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이대로 끝내면 아쉬워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을 위해서, 초보 낚시인을 위해서 낚시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한국어가 있다면 이걸 말하면 이거 낚시 좀 해봤구만 이 소리 들을 수 있다. 저는 이거 같아요. 네. 그 잡았을 때 리액션을 맛깔나게 하면은 주변 그 저기 낚시꾼들이 되게 귀여워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왔다. 왔다. 난 왔다. 그쵸. 네. 이게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가 왔다는 거야? 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낚시인들 사이에서 너무 귀여워 보일 것 같아요. 그쵸. 초보가 왔다. 이러면 시선이 막 뜰채 준비해주고 싶고. 맞아요. 그러면 만약 외국분이 그러신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정 때문에 맞아요. 외국인이 왔다를 외쳐 뭐가 왔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뜰채 주고 다 이제 도와주러 오실 그쵸. 거예요. 네.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역시 석기님은 뭘 주문해도 다 바로 출력이 가능하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진의 찐 토크 한번 나눠봤는데 인터뷰를 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쯤에서 좀 쉬어가야 하는데 추천곡 하나 더 들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또 이분의 굉장히 팬이에요. 이거 한 번 더 가나요? 제가 대신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 저기 송소희님의 나더 드림. 나더 드림 알죠. 이거 정말 저 처음에 보고 정말 약간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풀 수 있구나. 노래를 소리를. 소리를. 네. 그렇죠. 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제가 너무 맞아요. 그 한 번쯤 따라해보고 싶어. 한 번씩 따라해보고 싶은. 편집 좀 해주세요. 예.
이거는 항상 뭔가 맞아요. 너무 센세이션하게 다가와서 저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음악을.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그럼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그 노래 한번 송소희님의 Not a Dream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작의 낭만. 특유의 비린내나 흙내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보통 베스는 비리고 흙내가 난다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민물고기인데요. 생태계의 교란종으로 잡혀도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스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한 낚시인이 있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허탕치는 날도 있지만 손수 낚싯대를 만들 정도로 열정적인 모습부터 모든 순간 좋잖아를 외치는 긍정 에너지를 보고 있으면요, 어쩐지 우리 프로그램과도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한 긍정 매력으로 세상을 낚고 있는 진석기님을 보며 저 진진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잖아! 네, 진작의 낭만. 오늘은 진석기님의 낚시 컨텐츠에서 나오는 문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잖아! 그죠. 정말 뭐든 좋게 느껴지는 마법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 문장처럼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십니까? 낚시를 하고 오히려 더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긍정적이게. 오히려. 예. 이게 네. 낚시 안 된다고 해서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속상해 있는다고 해서 낚시가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더 조급해지고 오늘 무조건 잡아야 돼. 그럼 더 안 잡혀요. 맞아요. 예. 그냥 아예 좀 놔버리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안 되면 말고. 뭐 잡으면 좋은 거고. 네, 그러면 그렇죠. 한번 옵니다. 네. 큰 거 하나 선물해 네, 주시죠. 그러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요즘에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냥 바다를 보러 가는 거지. 난 낚시를 하러 가는 게 아니야. 하다 보면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적당히 네, 좀 이렇게 욕심도 내고 그래야 돼요. 적당히 좋아야지 뭐. 영왕님한테 좀 빌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밝은 석기님도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낚시를 하십니까? 아니면 낚시를 좀 내려두고 다른 걸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카메라를 놓고 낚시를 갑니다. 네. 혼자 맞아요. 대청호를 가요. 거기가 저의 그 약간 마음의 치유의 장소거든요. 네네네. 정말 그 광활한 자연 속에 저 혼자 딱 있으면 되게 작게 느껴져요. 제가. 그리고 그 평화로움, 그 감정이 들면서 그쵸. 완전 제가 치유받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 잔잔함에 딱 묻히는 그 느낌. 맞아요. 그 대자연 속에 나만 딱 있을 때. 맞아요. 저도 네. 가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저희는 이제 가족 단위로 낚시를 가니까 가서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혼자 낚시를 갈 정도는 또 아니고 저는 네네. 이제 너무 당일치기로 뭔가 가기는 너무 피곤한 스케줄이니까. 그래서 가면은 저는 그냥 이제 가족들 다 낚시하면 저는 이어폰을 낍니다. 이어폰을 딱 끼고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군요. 한 10분 동안 노이즈 캔슬링 딱 켜놓고 그냥 그 갯바위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그 선상 위에서 딱 저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딱 포인트 됐을 때 갯바위 이렇게 벽면이 딱 보이고 그 위에 이제 나무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나무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 이제 산양들 좀 있고 네네네네네. 거기를 딱 보면서 멍 때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문어 낚시를 좋아하나 봐요. 그런 데가 많아서. 그쪽으로 많이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걸 보면서 그때 딱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힐링을 합니다. 그것도 낚시예요. 제대로 즐기시고 있으신 거예요. 맞아요. 네. 낚시 정말 많은 걸 줍니다. 네. 자, 그러면 낚시를 시작하고 좀 생긴 습관이나 뭐 성격 이런 게 있을까요? 물만 보면은 그냥
저기에 뭐가 살고 있을까. 네. 그냥 어떻게든 한번 던져보고 맞아요. 싶어가지고 그냥 맞아요. 예. 저기에선 뭐가 나올까? 여기에 넣으면 뭐를 던져야 하고 막 그런 게 떠오르죠. 얼마 전에 대만을 갔다 왔어요. 가족 여행으로. 네. 낚싯대 안 가지고 네. 그냥 진짜 가족 여행으로 갔거든요. 되게 예류 지질 공원이라고 이렇게 뭐 버섯 바위인가 뭐 있어요. 바위 기억도 잘 안 나요. 네. 포인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가 무슨 오징어가 막 보글보글 할 것 같은 그런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래요. 뭔가 물만 보면 옛날에는 저는 수영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물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수영도 배우고 저는 프리다이빙까지 배울 정도로 물을 좋아하는데 네. 요즘은 물을 보면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여기서 뭐가 나올까? 좋다. 여기서 원투를 던져야 좋다. 될까? 뭘 해야 될까? 동족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지금까지 신기한 거 굉장히 많았지만 앞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뭐 낚시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좋고요. 올해는 네. 해외 낚시를 좀 많이 가볼 생각이에요. 좋다. 네, 그래서 뭐 비행기도 이제 알아보고 있고 예매를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세계 이제 좀 다양한 어종들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태평양에서도 네. 와후나 뭐 네.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제 참치 그냥 잡아가지고 맞아요. 한번 그냥 이야. 또 자꾸 참치에게 또 꼬르륵 바로 나오네. 저희가 자꾸 침소리가 좀 나더라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입맛을 다시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자, 정말 아쉽지만 아이돌 왕국 마칠 시간입니다. 야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 진짜 진짜 빠르죠. 농담이 아니라. 네. 와. 정말 빨리 갔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잖아요. 거의 한 2년 만에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럴 거예요. 1년 아마. 네. 반은 넘은 것 같고 네. 2년 조금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네. 오랜만에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는 네. 이게 처음엔 정말 많이 떨리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쵸. 근데 지금도 물론 떨리지만 네. 한번 이렇게 놀러 갔다 온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거든요. 너무 편하게 재밌게 해주시고 진짜 아닙니다. 이게 아는 지인이랑 이렇게 막 그냥 커피 한 잔 놓고 카페에서 우리가 맞아요. 수다 떠는 듯이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연락이 주셨을 때 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진짜 바로 달려왔어요. 이야, 저는 진짜 진짜 진진님 오신다길래.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석기님 때문에 저도 굉장히 든든하고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꼭 이제 땡튜브에서 한번 네. 초대해 주셔가지고 진짜로 네. 한번 조만간 한번 모실게요. 좋아요. 이제 지금 뭔가 없을 때 네네. 빨리 저를 낚아주시길 그러니까요. 바라겠습니다. 바로 미끼 던질 테니까 물어주세요. 네, 그럼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신인류의 주인공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항공이들아, 그리고 곧 함께 낚시를 할 석기님,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